재회 연락, 언제 헤어졌는지가 핵심이에요. 왜냐? 기념일 전과 후 이별 심리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건 바로 안녕하세요. 연애 자격 예진쌤이에요. 왜 꼭 기념일 같은 날 헤어지면 더 억울하고 서러운 느낌일까요? 너무 서러우니까 난 꼭 재회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쫙 집중하셔서 기념일 그 사이 유독 다른 이별 심리 싹 정복해서 일십 안일십 걱정도 덜고 빠른 재회도 해보자고요. 자, 그럼 바로 집중해주세요. 재회 연락 무조건 성공하는 법 첫 번째, 기념일 전후 남녀 이별 심리의 온도차 읽기. 여러분, 혹시 언제 헤어지셨나요? 언제 헤어졌는지에 따라 재회 전략이 완전히 달라져야 하거든요. 11월 11일 빼빼로데이 전에 헤어졌다, 손. 후에 헤어졌다, 손. 전에 헤어지신 분들, 제가 성별 궁예해볼게요. 여자분이시죠? 후에 헤어지신 분들은? 그럼 남자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당연히 예외도 있겠지만 보통 빼빼로데이 전에는 남자가 이별 통보를 하는 편이고 후에는 여자가 이별 통보를 하는 편입니다. 이건 사실 빼빼로데이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기념일에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왠지 알아야 우리 재회 전략도 똑바로 짤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좀 슬프지만 아무래도 기념일은 특히 남자들 지갑에서 돈이 많이 나가는 날이잖아요. 특히 요즘 같은 불황엔 기념일 데이트? 정말 사랑하면 당연히 우리가 행복하게 보내는 시간에 대한 투자가 하나도 안 아깝지만 근데 최근에 마음이 식고 있다면? 그럼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이날 남자가 준비해야 하는 건 그저 빼빼로만이 아니라 여자친구가 그동안 서운해하며 쌓아둔 거에 대한 기대치잖아요. 마음이 많이 식은 상태에서는 이걸 신경 쓰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지갑도 부담스럽고 그럼 지갑이라도 덜 부담스러우려면 언제 헤어져야겠어요? 아 쌤, 남자가 그런 이유로 헤어지자고 한 거면 전 진짜 너무 정 떨어져요.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제 말 한 번만 들어보세요. 그런 이유가 정 떨어진다는 건 약간 하남자같이 보여서 실망스럽다.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어서 짚어드리는 건데 왜냐하면 단편적인 정보 하나로 놓치면 안 될 사람을 잘못 판단했다가 후회하는 경우를 상담 때 진짜 많이 보거든요. 제 말을 듣고도 그대로 정 떨어져 있다? 그럼 싹 잊으시는 거 당연히 추천드립니다. 뭐냐면 결국 연애에 대한 투자는 데이트 비용만이 아니라 정서적이고 정신적인 부분이 포함이잖아요. 근데 투자는 결국 내가 원하는 게 돌아올 거라 믿을 때 하는 건데 상남자의 경우에도 빼빼로데이 전에 충분히 이별 통보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 너무나 소중한 내 여자한테 돈 쓰는 거 당연히 안 아깝죠. 문제는 지금은 소중하지 않다는 데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남자여서가 아니라 상남자여도 굳이 내 시간, 돈, 정신적 에너지 그쪽에 투자할 바에는 하루 푹 쉬는 게 마음 편한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럼 사실 우리 여자들 입장에선 내가 더 이상 소중하지 않다니 이게 사실 긁히는 포인트인 건 맞지만 다음 연애는 더 행복하게 똑똑하게 하기 위해 생각해봐야 되는 건 왜 그렇게 날 사랑하던 사람이 이제는 그저 데이트하러 더 하는 게 왜 아까워진 거지? 이 부분이에요. 보통 연애 초반에는 서로의 매력과 스펙을 높이 평가하고 그에 맞게 잘해주지만 100일 전후로 양상이 많이 바뀌거든요. 이때부턴 서로 안 맞춰도 잘 맞는지, 인성이 좋은지, 생활 습관이 건실한지 등으로 서로를 평가하거든요. 혹시 짧은 연애만 해오셨다면 여러분은 그저 매력 하나로만 연애를 해오신 거예요. 이별이 이렇게 아파서 이 영상 보고 계신다면 이번 기회에 짧은 연애만 하는 이 습관 싹 뜯어 고치셔야 합니다. 습관 고치는 상담센터 어디냐고요? 연애의 자격 찾아오시면 됩니다. 자, 여자분들을 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그럼 왜? 빼빼로데이 이후에는 여자가 헤어지지 않을까요, 남자분들? 그건 바로 여자가 그동안 쌓여 있었기 때문이에요. 빼빼로데이는 일종의 마지막 시험 관문이었던 거죠. 그래, 빼빼로데이에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이랬던 여친이 이제 평가를 싹 끝내버린 거예요. 이젠 정말 끝이다 하고요. 즉 남자가 이때 재회를 하려면 여자의 서운함을 풀어줄 능력이 있으셔야 합니다. 참 어디서도 배워본 적 없는 스킬이죠. 근데 연애할 때도 결혼 생활에서도 이게 진짜 남자분들한텐 너무나 중요해요. 이건 아직 없으신 것 같다면 지금부터 무조건 있어야 돼요. 오늘 내용이 일십 안 당하는 법이잖아요.
사실 답장이 오게 만들려면 우리가 하려는 대화가 상대 눈에 가치 있어 보여야 되는데 가치 있는 대화는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소한 상대가 헤어지고 싶은 결격 사유는 해결한 사람이어야겠죠. 아, 쌤, 그걸 갑자기 어떻게 해결해요? 이런 분들은 여기 아래 고정 댓글 링크 쪽에 상황 자세히 제출해 주시면 카톡으로 천천히 봐드릴게요. 한편 연애의 자격 컨텐츠는 너무 좋지만 제가 사정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혼자 해보고 싶어요.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분들은 이 차트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들이 꼭 장착해야 하는 연애 유지 능력을 5가지 영역으로 정리한 거거든요. 보시고 질문 있으시면 댓글에 적어주세요. 또 컨텐츠 만들어 드릴게요. 재회 연락 무조건 성공하는 법 2번째. 감정 말고 명분. 너무 다시 만나고 싶은 그 사람. 용기 내서 연락을 보냈는데 반응이 좋지 않다면 당연히 지금은 그 사람이 나한테 너무 실망한 상태고 기대하는 게 전혀 없어서 이별한 상황이니 그거 아니라고 알려줘야 상황이 바뀌는 건 맞지만 그래도 소중한 사람의 차가운 모습 생각하면 암담한 건 사실일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재회는 용기 있는 자의 것이니 우리는 용기 내보기로 해요. 여기서 미리 재회 상식 하나 짚어드릴게요. 상대는 나에 대해 대화가 안 통하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일단 내가 뭘 보내더라도 일단 덮어놓고 거절해야지 하거든요. 왜? 흔들리기 싫으니까. 그 말은 곧 거절하는 심리에는 흔들릴 수도 있다는 상대의 불안이 숨어 있는 거죠. 그럼 사실 방어막 하나만 뚫으면 재회는 쉽다는 거예요. 이별 상황이 얼마나 최악이었는지에 따라 같은 퀄리티의 재회 연락을 보내도 거절이 나오는 강도와 빈도가 달라지는데요. 오늘 이 방법으로 원래 나왔어야 하는 거절을 2단계 정도는 충분히 완화시킬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상대는 내 태도가 전혀 바뀌지 않으니까 질려서 떠난 건데 미안해, 다시 잘해볼게 이런 식으로 연락을 보낸다면 일십이 아니라 아예 차단하고 싶겠죠? 이때에는 상대의 감정을 알아주는 메시지를 보내서 상대가 갖고 있는 내 부정적 이미지를 벗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다시 만나보면 안 될까? 라는 메시지를 너도 사실은 많이 답답했지? 이별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입장을 생각해보니 얼마나 답답했을까 하는 생각부터 들더라. 이별을 받아들이고 나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야 할지 이제는 좀 깨달은 것 같아. 지금은 많이 늦었겠지? 라고 바꿔서 보낸다면 상대는 순간적으로 얘가 변했나? 왜 이러지? 하고 내가 보낸 메시지를 읽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평소 알던 연락 패턴이 아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익숙한 듯 새로운 느낌, 색다른 자극을 주면서 우리가 대화해야 하는 이유, 상대가 꼭 재회해야 하는 이유를 상대가 느끼게끔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고려할 사항이 많기에 재회할 때 보통 요즘 너톡 많이 보내시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는지 궁금하시다면 다행히 너어는 책도 있고 유튜브 너어 너무낫과 재생 목록에 10강까지 나와 있으니까 차근차근 잘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빼빼로데이, 발렌타인데이 등 기념일 시즌에 재회 연락 똑똑하게 보내는 법 쫙 짚어드렸어요.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